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신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국대병원에서 신경안과라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2020년도 코로나 한창일 때 미국에 연수를 가서 이제 신경안과를 좀 배우고 왔습니다. 신경안과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 눈이나 시각 증상으로 나타난 뇌 또는 전신질환을 다루는 학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신질환, 백혈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많은 병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게 안과적인 시력 관련된 문제로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안과에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경안과 의사의 역할은 그분들이 눈의 증상 갖고 왔을 때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신질환을 거꾸로 이 탐정처럼 역추적해서 그 전신질환을 밝혀내서 그걸 치료받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목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신경안과를 전공의 때는 잘 못 배웠어요. 왜냐면 저희 나라 신경안과 학회가 생긴 게 2009년도거든요. 저 전공의 때만 하더라도 신경안과 학문이 제대로 없었고 그걸 가르칠 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잘 모르고 전공의 수료를 받았었던 거고요. 그래서 신경안과를 제가 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좀 하나의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한테 왔던 한 11살, 12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어지럽다고 왔어요. 보니까 한쪽 눈은 거의 정시, 즉 우리가 이제 안경 없이도 잘 본다는 뜻이죠. 근데 한쪽 눈이 좀 짝눈이었어요. 근시가 한 마이너스 2디옵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짝눈이고 안경을 최근에 처벌을 받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안경을 새로 처음 받았으니까 어지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좀 짝짝이가 심한데 도수를 좀 낮춰서 한번 좀 써보다가 적응이 되면 도수를 높여봅시다라고 해서 안경을 도수를 좀 다시 처방을 해주고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그 이제 여자 아이는 저한테만 온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어지럽다고 또 소아과에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지럽다고 소아과에 12살, 11살 아이가 가면은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생리하면서 이제 빈혈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소아과에서는 보통 제일 먼저 하는 게 혈액 검사입니다. 빈혈 수치를 보는 건데 당연히 이제 빈혈 수치가 정상이고 없었으니까 소아과에서도 괜찮다, 돌아가라. 이제 아직은 뭐 큰 문제 없다라고 돌려보냈던 얘기죠. 근데 그 아이는 또 재밌는 게 같은 시기에 이비인후과에 갑니다. 이비인후과에.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그럼 보면 당연히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뭐 중이염이 있나 이런 내시경을 보겠죠. 근데 고막도 깨끗하고 중이염도 없으니까 귀도 문제가 없는데요? 하고 그 여자아이를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또 저희 병원에 두통으로 이 마취 통증학과에 갔던 거예요. 근데 11살, 12살짜리 아이가 보통 마취 통증학과에 두통을 하면은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진통제를 좀 처방을 하고 좀 지켜봅시다 하면서 여자애는 갔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여자애는 나중에 정말 심한 두통과 구역질 이런 걸로 해서 실려오게 되었는데요. MRI를 찍어보니까 머리에 큰 혹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뇌종양이 있던 거죠. 압력이 높아지면서 막 두통도 생기고 어지럽고 씩씩씩 이런 이명이 들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현되었던 그런 학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아이의 증상은 저한테는 어지럽다고 왔지만 또 소아과에는 빈혈로 왔고 마취 통증학과는 편두통으로 치료받았지만은 이 각각이 다 다른 질환이 아니었던 거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합칠 수 있던 건 바로 뇌종양이었던 것이죠. 제가 그 여자아이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성인이 되어서 보고 있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빨리 진단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 예후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몸은 눈 따로, 귀 따로, 뭐 머리 따로가 아니라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먼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안과를 꼭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미국으로 신경안과를 공부하러 갔던 것입니다. 네, 그 신경안과는 사실 몸의 전신적인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먹는 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굉장히 흔한 신경안과 환자분이 오시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먹는 약 중에서 결핵약이 있을 거예요. 이런 약들을 먹으면은 우리가 결핵을 치료할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런 약 때문에 시신경으로 가는 대사가 떨어지면서
시신경이 급속도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서 약 때문이구나 모르면은 그 약이한 부작용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병을 치료하지만 영구적인 실명이라는 병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의 어떤 질환들 아니면 이제 뭐 약물에 의한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다 신경안과의 범주고요. 우리가 뇌졸중을 앓거나 그러면은 뇌졸중 환자분들의 한 60%는 시각합병증을 앓게 됩니다. 뭐 반맹, 반쪽이 하면 반맹이나 아니면은 이제 두불치가 둘로 보이는 복시를 앓게 되는데요. 또한 상세불명의 시력 저하들, 마찬가지로 신경안과의 한 범주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경안과는 안과 전반적인 영역을 다 다루는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망막 선생님들도 그렇고 보통은 저한테 보내시는 게 환자분이 뭐 예를 들어 안 보여서 왔는데 진단명은 망막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녹내장 선생한테 갔는데 녹내장 선생님이 시야 이상은 녹내장이 아닌 것 같음.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자기 분과로 환자가 왔을 때 자기 분과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은 대부분 신경안과로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좀 이렇게 안과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각 파트에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경안과에서 한번 보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진단을 내린 다음에 그 이제 파트에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안내염이라고 해서 안구내에 이제 균이 있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안내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간 농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염이 있는 분들을 거꾸로 소화기내과에 간 농양이 의심된다고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어떤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술을 넣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희 농구의 가드처럼 공을 패스해서 다른 과의 진단에 도움을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다양한 파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해도 많아야 되지만은 또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환자분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해결이 안 돼서 막 이과 저과 도우시던 환자분들을 해결해 드릴 때 그 느끼는 이제 보람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은 그 안검 연축이라고 해서 눈이 이렇게 꽉꽉 감기는 병이 있습니다. 눈이 안 떠지고 감기는 병인데 한 55세 남자분이신데 저한테 오셔서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가장인데 눈이 안 떠지고 자꾸 감기 와가지고 직장도 못 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한 번은 지하철에서 눈이 감기니까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인데 돈을 못 버니까 가정의 형편이 다 어려워지고 그리고 눈이 자꾸 감기니까 길 갈 때도 넘어지니까 자기가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지하철에 울었다고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분은 저한테 처음 온 것이 아니었고 뭐 그 전에도 몇몇 큰 병원에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 뭐 한 병원에서는 근무력증입니다 해서 근무력증에 대한 치료도 하셨었고요. 그러면서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맞으셔가지고 오히려 스테로이드 때문에 이런 합병증까지 얻었던 분이시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안검 연축입니다 해가지고 뭐 주사도 맞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도 전혀 눈을 뜰 수 없었다라고 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눈이 저절로 감기는 것도 있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눈을 뜨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물었어요. 집에서는 보통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주로 TV를 본다는 거예요. TV를요. 그래서 제가 아니 눈을 못 뜨는데 어떻게 TV를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는 가만히 있을 때 눈을 못 떠도 고개를 기울이면 눈을 뜰 수 있다 하더라고요. 고개를 기울이니까 진짜 환자분이 눈을 못 뜨다가도 고개를 기울이니까 눈을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자기가 고개를 기울여 눈이 떠지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TV만 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눈을 못 뜨는데 눈을 뜰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되게 아주 재밌는 증상인데요. 우리가 운동 속임수라는 겁니다. 운동 속임수. 우리가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 신호체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라는 명령을 내리면은 거꾸로 눈을 감는 근육들은 다 딱 열중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로 신호가 박자가 안 맞으면은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고개를 돌리면은 그런 운동 속임수라는 머리에서 그런 기전이 작동하면서 감쪽같게도 명령 전달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눈을 뜰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눈뜨기 행위 상실증이라는 조금 약간 좀 특이한 병인데요. 눈뜨기 행위 상실증,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뜨기 행위 상실증은 안검 연추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수술을 같이 이제 해야지 좀 좋아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이마근 거리수련 수술을 같이 해드렸고요. 그 수술을 받고 감쪽같이 좋아지셔가지고 지금은 다시 직장 생활도 하시고 저한테 첫 수술 받고서 경과관찰할 때 말쑥하게 양복을 딱 입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직장을 잡으시려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저는 눈을 뜰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직장을 잡으려고 합니다 했을 때 그 얼굴에서 넘치는 자신감을 보았을 때 참 의사로서 이제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분의 삶을 뭔가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드렸구나, 이런 보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은 신경안과 의사는 때로는 환자와 같이 이제 울어줄 수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어떨 때는 여러 군데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해결해주는 좀 최종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큰 보람도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경안과 마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제 스승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닥터신, 내가 너한테 세 마디를 해주고 싶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첫 번째, remember us, 우리를 기억해라. 너가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우리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make us proud, 너가 한국에 와서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pay it forward, pay it forward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pay it forward, 뭐 갚으란 얘기인데 나한테 뭘 갚으란 얘기인가? 뭐 내가 널 가르쳤으니까 나한테 뭐 선물을 보내란 얘기인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예전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는 영화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그 세 명한테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면은 또 그 세 사람이 또 다른 세 사람들한테 자기가 받은 거를 되갚고, 이렇게 하면은 페이백이 아니고 pay forward, 앞으로 그렇게 내가 선한 일들을 해나가면은 이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영화 제목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그 영화 제목이 원래 오늘은 pay forward 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한국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한테 가르쳐주는 어떤 지침과 같은 말씀이셨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닥터신, 내가 너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냐? 바로 내 시간이다. 너도 한국에 돌아가면은 너도 너의 시간을 남들한테 나눠주고 남들을 돕는 데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맨 처음 생각했던 일들은, 아직은 이 신경안과라는 학문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많이 대중한테 알려야겠고, 또한 신경안과 학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또 후학들한테 이걸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맨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또 이렇게 비욘드 채널을 통해서 제가 신경안과를 또 알리고 신경안과에 대한 또 내용도 영상을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학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의사로서 사실 제일 보람된 거는 내가 가진 것들을 남하고 나눌 때가 가장 보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은, 그래서 먼저 의사로서의 가장 후학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환자의 병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도 살필 수 있고 환자의 어떤 마음을 같이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먼저 되는 것, 그게 더 진정한 의사의 길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아직 이제 의대에 가지 않았다든지 의사를 생각하는, 의사생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이 있다면은 기초학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가 되지만은 꼭 임상의사의 길이 있는 것은 아니라 임상의사지만은 또 기초를 전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환자 한 분 한 분들을 열심히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원천적으로 막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초의사의 길입니다. 저희가 연구의 길입니다. 그래서 임상의사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학문을 충실히 공부해서 또한 이 문제의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신약 개발이나 어떤 좋은 의료기기를 개발한다면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학생 때부터 해나가면은 더 훌륭한 의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